스포츠 전북. 여기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2월 14일에 개국한 시민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자, 4월의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 완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라고 하는군요. 올 들어서 최고 기온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 외의 날은 낮 기온이 21도에서 25도가 되겠다는 전주 기상대 예보입니다. 아울러 봄꽃은 철쭉이 5월 초까지 만개합니다. 특히 지리산 비례봉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영상홍, 페랭이꽃, 이팝나무, 흰철쭉, 산딸기나무, 만병초 등등 많은 꽃들이 산과 들에 또 우리들을 유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 변함없이 전북 현대 축구 소식,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소식, 또 오늘은 역도연맹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역도연맹 관계자를 만나서 과연 역도는 어떤 스포츠이고 현재 전라북도의 엘리트 체육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다시피 스포츠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이 또 우리 전북현대 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이신 정경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어제 그 축구 보러 가서 그 축구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네. 제가 옛날에 MBC 다니면서 그 초창기에 네.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MBC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저희들 게임 연습 파트너였어요. 그분들은 네네. 대부분 다 심판이고 코치 감독님들이었는데 현역 시절에서 막 퇴직하셔가지고 생활체육을 하고 계셨다면서 네네. 저희들을 축구 파트너로 연습 파트너로 해줬던 분들인데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축구 얘기는 그 경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코리아컵 3라운드 안산의 그리너스, 안산 그리너스를 3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문제는 90분 경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교수님 어땠어요? 사실 그 코리아컵 대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마 아시겠지만 리그 대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마추어가 같이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K1 팀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많은 그런 그렇죠. 경기죠. 물론 안산도 K2에 있는 경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 팀은 일단 어쨌든 전북을 만나서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서서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수비 또 견고한 수비를 통해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고요. 네. 자, 이게 전북에서 이걸 풀어냈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90분 안에 경기에 득점을 못 만든 게 상당히 아쉬웠던 그리고 답답했던 그런 경기였죠. 그런데 경기를 보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체력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러니까 안산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는 프로인데 네네네. 훈련장이 작아서 그런가 연장전에 가더니 이 안산 선수들이 체력이 급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전북이 워낙 볼 소유를 많이 했고 네. 경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볼을 쫓아서 움직인다는 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또 그만한 준비를 하고 안산이 나왔겠지만은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안산이 부담이 많이 됐던 그런 경기였을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네네. 공격을 많이 하는 팀하고 네네. 공격이 많이 하는 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대는 수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수비를만 하고 있는 팀이 더 체력이 소모가 많습니까? 당연하죠. 공격은 일단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의도한 대로 경기의 플랜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하는 거지만 네. 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러서서 계속 상대를 볼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소모가 훨씬 큽니다. 볼을 소유하지 않는 팀이.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아마추어 동네 축구를 해봐서 공격하나 수비하나 똑같은 것 같았는데 네네. 네, 저도 이제 뭐 스포츠 중계를 오랫동안 하면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게 차이가 있는가 보구나. 네네.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데 수비하고 공격하고의
느끼는 그 피부 이 체력의 한계가 차이가 있군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장전에 가서 14분에 첫 골을 넣었어요. 네네. 네. 아, 참 답답했었죠. 연장 14분까지 끌고 갔다는 게 전북의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뭐 문전의 안산의 혼전 중에 경합 상황에서 상대 이풍현 선수가 꼼파뇨에 대한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생겼죠. 그래서 네네. 페널티킥이 생겼고 이걸 뭐 꼼파뇨가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 골은 후반 8분에 이제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죠. 네네. 네.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코리아컵 대회 특성상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은 어찌됐든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안산이 공격의 숫자를 많이 뒀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반대로 전북한테는 기회가 된 게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생겼었고 이 공간에 만들어진 게 전진우한테 연결이 되고 전진우가 측면에서 우리가 솔로로 볼을 가지고 가다가 들어오는 꼼파니한테 연결하고 이게 이제 득점으로 만들어져서 2대0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 경기가 한 골이 들어가니까 이 안산 팀들도 이제 공격으로 이제는 안 된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어떤 면에서 0대0 가가지고 승부차기로 좀 이겨볼까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 해산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연장 후반 15분에 이제 또 세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되는데 진태우 선수가 또 모습을 보여요 거기서. 그렇죠. 진태호 선수는 영생고등학교의 우리 그 자원입니다. 사실 네, 그 전북에서는 아주 이제 새로운 하도 영맨이기도 한데 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피드, 볼을 갖고 있는 개인적 능력이 그날 보여줬던 상황이었었고 왼쪽에서 공간이 벌어졌었을 때 그 상황을 침착하게 또 반대에 들어오는 전진우한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뭐 전진우 같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세 번째 골을 만들면서 사실상 전북이 승리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진태우 선수가 강상훈 선수도 지금 전라북도 출신으로 키우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북의 뭐 새로운 그런 핵심 자원들이죠. 이런 선수가 전북현대에 이제 스며들면서 네. 지역의 팬들과 함께 이제 같이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라운드를 통과를 했는데 16강 4라운드가 이제 16강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16강입니다. 근데 대전 하나 시티즌이에요. 상대가. 그렇죠. 지금 현재 16강에 들어있는 팀들을 보면 시흥과 코레일만 아마추어 팀이고요. 나머지 14개 팀들은 다 지금 K1, 2에 소속된 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월 14일 날 뭐 대전하고 전북이 경기가 있으니까 이날 뭐 저는 지금 이 전북에 갖고 있는 컨디션 또 경기의 흐름 또 선수단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으면 충분히 16강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전과의 경기는 지난번에 2대 0으로 전북 현대가 이제 이겼던 그런 기록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1등하고 있는 대전하고 3등하고 있는 전북 현대 차이가 점수로 뭐 1~2점 차이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10경기했고 그렇죠. 전북 네네. 경기는 전북 네. 현대는 9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이제 그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전북현대가 4라운드에 이제 후반에 투입된 진태우 선수에 대해서 네. 축구 전문가들이 상당히 평가를 높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 영생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네. 그리고 이제 또 유수 대회 각 네. 뭐 연령별 대표로 활약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개인의 그런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특히 뭐 강상윤이나 이런 선수들이 전북의 뭐 또 새로운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경험만 뒷받침이 좀 되어준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장 15분에 그 세 번째 골이 시작점이 진태호였고 그 패스가 너무 좋아서 전진우 선수가 슛을 해가지고 이제 골에 기록하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진태호 선수가 바로 이제 어제 경기에 이제 투입이 돼요. 또 네네네. 자 그런데 어제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경기를 해오는 동안에 공격수 꼼파뇨의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서 선수를 하나 데려갔지만은 그 선수는 득점원 선수가 아니고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꼼파뇨 외에 외국 용병 중에 득점력이 강한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독
네,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 그 전북을 바라보는 팬들이나 또 전북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북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파니오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득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진우가 그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활약상이 지금 미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 영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들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꼼파니오가 어제도 득점을 했고 전진우 선수가 또 득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가 다 득점을 하니까 참 보기도 좋은데 뭔가 미래도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또 그런 부상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특히 기자분들이 이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그 코리안컵 얘기는 코리아컵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멈추고 다음은 이제 K리그 1 얘기 어제 경기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는 15,000여 명의 축구 팬들이 오셨고 날씨 좋았고 경기장의 잔디 상태도 매우 좋았고 흠잡을 때는 하나도 없는 경기였어요. 경기장 환경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구 FC를 3대 1로 이겼는데 그렇게 되면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 그다음에 K1 리그에서 현재 순위 3위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경기 시작의 그 포메이션 네네. 4-3-3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감독님,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전북이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그 포메이션의 형태가 4-3-3 포메이션이고요. 이 포메이션을 통해서 가장 그 전북이 이득을 받고 전북이 좋았던 부분들은 수비 안정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실점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팀 자체의 경기를 끌어가는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어제 경기를 또 보면서 이제 몇 경기에 그 소위 말해서 패배가 없는 5경기 연속 무패 경기를 기록하는 동안에 스타팅 멤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스타팅 멤버가 정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어때요? 그렇죠. 뭐 핵심 자원들이 좀 구분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에 이제 외국인, 새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들과 지금 한국 선수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진태호라든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강상윤, 그렇죠. 강상윤 네. 그리고 이승우 선수, 네, 그렇죠. 이승우 선수에 대한 어떤 경기력의 향상된 모습들이 좀 보여준다면 전부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꼼파뇨, 송민규, 전진우, 그다음에 중원에는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 수비는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골키퍼 송범근.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스타팅 멤버로 잡혀가면서 이제 자리를 잡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전반 5분 만에 첫 골이 일찍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첫 볼이 상당히 일찍 터졌고요. 경기 상황을 시작할 때 보니까 대구가 굉장히 뭔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이 운동장에서 보였었고 특히 아시겠지만 뭐 감독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고 또 감독 대행이 이제 첫 경기가 되고 또 대구 하면은 대표적인 선수 세징야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대구가 전북의 원정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시작부터 패스 연결 과정에 미스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북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기회가 됐고요. 또 기회되는 과정 속에서 김진규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상대의 파이브백 뒷공간에다 볼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전준우가 파고들면서 득점했던 아주 이 경기의 골 상황으로 보면 정말 그 전북다운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자 뒤에 있다가 볼이 오는 것을 보고 나갔는데 이것도 하나의 포메이션 연습이 많이 된 건가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느끼는 그런 타이밍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서 볼이 올 거다 예측하고 그 타이밍을 찾아서 전준우가 파고들었고 또 김진규도 거기에 맞춰서 패스를 해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축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심이 업사이드냐 아니냐를 가지고 좀 시간이 끌어졌죠. 네네네. 그 영상을 보면 어깨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근데 그 인직선에서 옆 사이드에서 찍은 영상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었지 않았냐 생각도 들던데요. 원래 이 VR을 보게 되면 우리 TV 자체 영상에서 보면은 이게 애매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VR실에서 보면 다각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벌어주면서 완벽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VR을 하는 건데 뭐 그날 저도 봤지만은 그 영상 속에 봤을 때는 애매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VRC에서 보고 아니단 판단을 했고 득점으로 인정을 하게 된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추가 득점은 전반 17분에 골이 터졌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전북이 이날 경기를 굉장히 잘했던 게 지난 경기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리고 골반전의 높이에만 의존했던 그런 경기 스타일에서 측면에 김태현을 올리면서 수적 위를 만들었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김진규, 강상윤, 송민규에 대한 어떤 조합과 연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또 가운데로 볼이 침투되는 볼을 김진규가 슈팅을 하게 되고 그렇죠. 골키퍼 맞고 나온 세컨볼을 골반녀가 득점했던 네. 그런 상황의 득점이었습니다. 그 전반전 끝나고 그 전라북도 축구인들 만났는데 오늘은 전북 현대가 운이 참 잘 따랐다. 볼이 바운드가 되잖아요. 네네. 이건 누가 잡을까 하면은 그 몸을 맞고 튕기는 볼이 전북 현대 선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느끼셨어요 어제? 네,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늘 옛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로 33분에 우리 그 지역 출신인 강상윤 선수가 슛을 때렸고 또 전반 34분에 역습에서 홍정호 송민규의 연결 패스가 꼼파니로 득점을 했는데 이것도 업사이드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네네네. 네, 좀 그랬었죠.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전반 38분에 이제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 골 또한 참 멋있게 들어갔는데. 그렇죠. 사실 뭐 경기가 공수 전환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볼을 네.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턴오버 가는 안에서 라마스가 터치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 실수가 바로 연결이 돼서 또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보면 전진우 선수가 야, 이 선수가 이제 감각적으로 완벽하게 자신감을 가졌다고 느끼는 게 그걸 한번 잡고 슈팅을 때리는 척하고 완벽하게 수비를 속이고 오른발로 때렸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프로 선수가 저 선수가 자신감이 완벽하게 갖고 있구나. 이제 완전 완벽하게 자기가 자기 기술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페인트 모션 상대 수비가 완전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슈팅을 여유 있게 때렸는데 그 코너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오른쪽 골대 쪽에 네.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갔는데 보면서 야, 이 전준우 선수가 이제 나는 전북 현대의 최고의 골키퍼야.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날 사실 뭐 제가 보는 분석하는 그 자리 뒤에 보니까 네. 대표팀에 뭐 박건아 수석 코치도 와 있고 그러시군요. 또 이런 뭐 누구를 보러 왔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인상이 남았을 정도의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준우 선수가 이제 앞으로도 좋은 그 여유를 가진 그런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슈팅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뭐 전진우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해 오면서 보여줬던 게 PTA 지역 안에 득점 지역 안에서 항상 전준우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발이든 세컨볼이든 득점하는 과정에 전준우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득점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 이런 것으로 평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 현대가 와가지고 상당히 저 선수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할 정도로 캐션 마크가 있었는데 이제는 봄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는 또 우리 옆에서 그만큼 김진규 선수나 강상윤 선수가 옆에서 잘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네 그런 조합적인 게 지금 전북이 상승세를 타는 그런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대구와의 경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대구가 작년에는 정말 괜찮은 팀이었고 전북 현대가 작년에 대구한테도 뭐 쉽게 못 이겼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선수 한 명이 외국인 경비용 선수가 부상이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나요? 사실 대구의 팀 전력에 뭐 극하게 표현하면 절반이 세징야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징야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은 게 대구인데 이날 아시겠지만 뭐 대구에 세징야도 없었지. 또 감독이 또 새로 경질된 상황에서 또 그 감독 대행이 나왔지. 선수단 분위기가 시작부터 정신적으로 경기에 몰입하는 현상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대구가. 네네. 자, 그 대구를 만났고 이제 전북 현대가 최근 그 3승 1무로 기록을 세우면서 4승 3무 2패로 승점 15점인데 3위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2위는 10경기를 하고 네. 승점 20점, 16점. 대전하고 광주가 올라왔고 전북은 9경기에서 15점인데 우선
대전은 이제 우리가 시즌 오픈부터 뭐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1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광주 FC가 말이죠. 이렇게 무섭게 차고 올라와요. 강주 경기는 뭐 보시는 축구 팬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이 경기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다. 일반적인 우리 한두 선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포지션의 11명이 다 같이 하나의 목적 또 하나의 상황을 같이 인지하고 팀적으로 경기를 풀어내는 그런 팀의 특성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계속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감독이 작전을 구상해서 상대편을 분석한 다음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하고 이 과정이 우리가 말하기는 참 편해요. 그런데 이 감독 말이 이 먹튀어 들어간단 말이 선수들한테. 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철학들을 명확하게 입혔고요. 네. 그 입히는 것들이 결과로 증명을 했어요. 네. 선수를 보면 네. 과거의 강주의 이순면이라든지 정호연이라든지 또 엄지성인 같은 선수를 만들어냈고 이 선수들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가 명확한 철학들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고 자기 말을 선수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게끔 팀으로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북현대로 감독이 오느냐 하느냐 그랬었죠. 거의 오는 걸로 돼 있다가 현 감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3월 달에 성적이 네네. 좀 부진하니까 왜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왔느냐 또 이런 얘기 네. 하신 분이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광주 FC의 선수하고 감독이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네네. 카리스마가 또 있어 보이고요. 네네.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북 현대가 앞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가 울산이나 포항을 제끼면서 지금 현재 상위권을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직 뭐 1라운드 로빈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북은 작년에 비교하게 되면 지금 현재 3위 9경기 하면 3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도약이고요. 또 전북의 어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로빈, 세 번째 로빈을 가는데 굉장히 어떤 상승세들은 볼 수 있고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 또 그런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제 다음 경기가 10라운드 경기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네. 수원 FC하고 수원에서 붙어요. 예. 근데 이 팀이 여기 저 수원 FC 팬들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리그 지금 12위, 네네. 12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수원이 최근에 좋은 성적 승점을 많이 쌓아가지는 않지만 패배가 많은 팀도 아니에요. 사실을 보게 되면 수원이 그래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용병 자원들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특징적인 팀이기 때문에 전북이 지금 했던 경기 상황 특히 이번에 대구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수원은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은근히 말씀드린 것은 승점 3점을 이때 못 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그에 1, 2, 3위를 하려면 쉬운 팀은 하위 팀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나 또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하고는 무승부라는 작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외국 감독들은 훈련량이 작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감독들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는 감독들도 있고요. 네. 또 감독들의 어떤 특성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교수님도 감독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훈련량을 많이 갖고 훈련을 해야 성적에 반영됩니까? 아니면 좀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좀 뭐라 그럴까 긴장감이 좀 풀어져서 제 성적을 못 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변화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몸에 배어 있고 프로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도 역시 프로화된 지가 굉장히 30여 년 됐지만 이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가 프로화가 되는 과정에 지금 우리도 어느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지나면 내가 프로 선수가 내 관리를 하게 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 거기에 어떤 선상에 있지 않을까? 네. 좀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위권에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너무나 우리 팬들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어줘서 올해는 좀 가슴 쫙 펴고 편하게 가서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 자,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4월 26일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수원구장입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수원 월드컵 경장으로 한번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모습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수에라 창가에 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모르는 여인의 눈길 마주친 시선에 이끌림.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아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역도연맹과 진안역도 스포츠클럽에 총괄하고 있는 박무성 사무국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멋진 어깨와 몸매를 갖고 계신 분인데 부럽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무성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남성이 반팔 차림으로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꽉 찬 기분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역도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역도계 지금 19년째. 19년. 예. 몇 학년 이렇게 때부터 있습니다. 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 이렇게 역도를 시작하게 되어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3일이 운동 안 하면 뭐 빠진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요? 뭐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을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수 생활 때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육이라는 게 저희가 그 아령 체조를 해봐도 아침마다 했던 아령 체조를 하루만 빠지면 뭐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그 일자형으로 몸매가 생겨서 가끔 그 역도한 친구들이 보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도 한번 도장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한 달 했거든요. 근데 한 달 할 때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이. 초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한 달만 더 다녔으면 제가 2개월, 네, 2개월 다녔으면 네, 근육이 굉장히 적응할 시간도 좀 필요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저희 한국의 인재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몇 달 해야 돼요. 몇 달을 해야 그 근육이 안 아프면서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글쎄 그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초 훈련부터 해서 네. 기본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무게 설정들을 초반에 잘 받으셨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좀 꾸준히 가셨을 텐데 네. 체계적이지 않게 막 하셔서 가지고 근육통이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니까 벌써 네네. 10년 전이에요. 그때 역도관이 눈에 안 보였는데 고사동 일대 어디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지도해 주신 선생님도 열정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냥 한 달 만에 안 갔어요. 아무튼 자 오늘 이제 박무성 사무국장님 모셨는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 역도 연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 현재 김태건 회장님을 비롯하여 네. 최병찬 상임 부회장님 등 총 32명으로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의원으로는 전주 용소중학교, 우화중학교, 그리고 순창북중학교, 전북체육중학교, 순창고등학교, 전북체육고등학교, 순창군청 역도선수단, 하이트 진로 역도선수단,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순창군 역도연맹, 전주시 역도연맹, 진안군 역도연맹으로 총 12명으로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도 연맹이 그 시군도 다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여기는 이제 3개 시군만 있군요.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전북에는 3개의 시군만 이렇게 연맹이 있고요. 네. 각 학교. 학교는 어때요? 학교 지금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성적이 좋은 것 보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보이는데 잠시 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역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에 제 중학교 시절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도 그 역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붐을 타고 일어나면서 과연 이게 어떤 운동이냐 이걸 궁금하거든요. 예, 역도라는 운동은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그 무게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네. 다른 선수들보다 1kg라도 많이 든 선수가 승리하는 운동인데요. 같은 무게를 성공할 시 먼저 도전하여 성공한 선수가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급이 있는 종목 중 유일하게 격투기 운동이 아닌 스포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 제가 질문지를 던지니까 거기서 체급이 있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격투기 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씀 듣고 맞다 역도는 그렇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자, 그 전라북도 역도가 최근에 와서 매우 성적이 좋아요. 네, 지난 맞습니다. 그 3월인가요? 3월에서 아주 전국 대회를 싹쓸다시피 했던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작년에 개최된 제 105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전북 대표 선수단이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올해 3월에 열린 전국 충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회와 전국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진안군청 김정민 선수가 67kg급에서 용상 부분 166kg를 기록하여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또 역도 간판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예. 선수가 있는지요? 예,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 진안군청 유동주 선수와 화이트진로 문민희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 실업팀에서 수십 개의 금메달을 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 전국체전에서 인상, 용상, 학계 각 금메달을 모두 획득하였고 유동주 선수는 9년 연속 전국체전 상관왕이라는 기록을 이루어내며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갈 선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체급별 경기를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그 체급별 종목이라고 할까요? 숫자가 네네. 체급별 그 숫자가 좀 다르죠? 예, 지금 현재 일반 대회와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 10체급, 여자 10체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8체급, 7체급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북 역도 연맹을 좀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전북 역도연맹에서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꿈나무 육성 사업과 전국 동호인 역도 대회 개최 및 동호인 역도 교실 등 체육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학생 선수들의 선발 및 육성을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스포츠가 같겠지만 학생 선수 선발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인구 감소와 학업, 부상의 위험성 등 많은 이유가 있어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역도라는 운동은 기본기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네. 기본기를 충실히 하면 다른 운동에 비해 부상 위험성이 적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역도를 하면 키가 작아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네. 청소년기에 근력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시켜 더욱 키가 클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 역도 선수 중에는 180, 190 넘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속설을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100kg급에 가면은 체중이 그 정도 나가려면 신장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몸무게가 나오질 않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키에 비례해서 체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작은 선수들은 그만큼 체중이 낮은 체급이기 때문에 네. 키가 크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즘 역도가 일반인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국 대회를 할 때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이틀간 진행하여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네. 역도라는 운동은 혼자 수행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총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한 번 기회당 1분에서 2분가량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2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동호인에 가입을 해서 역도를 배운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과연 역도가 어떤 종목이고 어디에 좋은지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헬스장에서 배우시는 그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레스 등 역도에서는 이러한 동작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한 동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역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도는 발목, 무릎, 어깨, 골반 등 모든 관절과 많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야 해서 순발력, 민첩성, 파워, 스피드 등을 발휘해야 하는 종합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개인의 근육량을 확립하고 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체중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박수를 높이고 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엔돌핀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과 우울감을 감소시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께서 역도를 하면 근육이 커지고 뚱뚱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재 전북 동호인 및 전국 동호인들의 인원을 파악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도를 한다고 근육이 갑자기 커지고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는 중량으로 전신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 탄력 있는 몸매 한번 우리 모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역도연맹 박무성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닥토닥 내 사랑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걸음이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찬비마저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몸을 니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토닥토닥 내 사람아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청이며 걸어왔구려 그대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토닥토닥 내 사람아 당신 옆에 내가 있다오 당신 곁에 내가 있다오. 영탁의 이불이었습니다. 우리 임기정 해설위원님 마이크 앞에 와 계시는데 임기정 해설위원의 신청곡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 옆에는 프로야구가 있다. 스포츠가 있다. 근데 임기정 해설위원 앞에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노래하고 스포츠하고 음. 이게 그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이 고음이 있고 또 낮음이 그렇죠, 있고 중간에 그다음 있고. 쉼표가 있고 하는 있죠. 것처럼 네. 노래를 잘하는 스포츠 선수는 음. 그 종목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가끔 우리 저 임기정 씨는 해설위원으로 야구 얘기를 하러 오셔가지고 네. 네.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네.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요. 재밌다. 네. 근데 오늘 또 영탁의 이불이라는 노래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따로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주 좋았어요. 아, 왜냐면은 네. 그 선발 투수를 내정을 해놓고 음, 그날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종종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매주 이 세 곡이 필요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항상 고마워요. 어떤 얘기가 돌변해서 나올까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구 얘기하고 네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우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6게임에서 4승 2패 했는데 그 전에 아니 그러기 전에 네네네네. 지난주 이 방송에서 네네네. 3승 3패 아, 그렇죠. 임기정 해설위원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측.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1승을 더 추가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왜 어. 그러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잠깐 소환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팀이 좋았었을 때 뭐 4승 그다음에 한화 이것을처럼 이번 주에 뭐 전승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기아는 그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4승 2패를 했다고 하면 아주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발 투수 중에서 내일하고 올러 그다음에 김도현 선수가 제 역할을 하고 아쉽게도 양현종의 부진 그다음에 윤영철의 조금 부진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4승 2패는 정말 선방이었고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은 최소 최대 3승 3패만 해주더라도 아주 잘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양현종과 윤영철 이거 빨리 분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팀 전력에 누수가 생겼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수 올르하고 내일은 나가기만 하면은 팀 승리의 퍼센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내 토종 양현종과 윤영철이 나가기만 하면은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게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일이 선수가 자꾸 이제 도마위에 올라요. 당연하죠. 가지고 좋은 요리 생선이 있는데 이일이 선수가 최고의 아마 구세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럴 때 의리가 있었으면 이의리 선수가 의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때 의리가 있었으면 또 시작이다. 근데 이런 거란 말이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공격 때는 이 상황에서는 김도현이가 있었으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날 수밖에 지금 없다는 그거예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양현종 선수나 윤영철 선수도 마음이 좀 부담감이 덜하는데 앞에 세 투수들은 그런 대로 자기 몫을 다해서 3승도 하고 2승도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팬들 보기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 4월 15일 화요일 첫 경기에서 기아 타이즈가 선발 투수가 내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6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렇죠. 이날 피칭이 정말 예술적 피칭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걸 봤었을 때 좀 나눠서 내일도 잘 던져주고 또 올려도 잘 던져주고 이랬었을 때 양현종도 자기 역할을 해주면 지금처럼 6위가 아니라 1, 2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즌 초반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팬들이 실망이 이제 크다는 거죠. 네. 1차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날 이제 제임스 네일이 이제 2승을 하게 되고 1대 0으로 승부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한 점 승부, 뭐 11대 1, 뭐 8대 2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점 승부 어제 같은 경우 예. 이랬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었을 때 팀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KT가 고영표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예. 투수전. 그렇죠. 예. 참 가서 한 점 가지고 승부가 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좀 다이나믹하게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1대 0으로 이겼는데 최원준 선수의 부진의 늪에서 나오는 계기가 되는 솔로 홈런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4승을 할 수 있는 틀, 그랬어요.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원준 선수가 7회에 5월 솔로 홈런을 쳤는데 볼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친다 해가지고 치니까 그냥 넘어가. 그것을 야구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네. 볼을 당겨놓고 잡아놓고 치죠. 얹혀놓고 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네일 선수가 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큰 기복이 없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킥 체인지업이라고 해서 네일이 그 주무기인 포심, 체인지업 이렇게 가다가 올해 구지를 장착을 하나 더 했거든요. 킥 체인지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심과 투심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지만은 체인지업보다는 스피드가 좋은. 그러니까 포심과 체인지업의 중간 스피드로 던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쉬고 떨어지고 막 솟아오르고 네. 이러니까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용께서 이제 1차전 4월 15일 1대 0으로 기아가 이길 때 선발 투수 내일이 나와서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했는데 환상적이었죠. 어제 경기는 이제 6경기째 나왔는데 승수는 쌓지 못했어요. 그런데 5와 3분의 2 중에서 피안타가 8개인데 여기에 대신에 삼진 아웃이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점이 2점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만일 안타를 8개 맞았다 그러면 적어도 넉 점 5점이 두산이 득점했어야 되는데 집중타를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분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 내일 투수가 뿐만 아니고 좋은 투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 운영 능력 풀어갈 수 있는 네. 이걸 집중타를 맞았다고 치면은 어제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3발 안타를 맞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 안타의 개수로 보자면은 아마 어제 첼로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8개를 맞았기 네네.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8개 안타를 맞아 5개, 6개 뭐 이 정도 보통 6회까지는 던졌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네일이 리드를 당하는 점수를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들이 하겠다 해서 중간 투수들이 나왔는데 최지만 선수를 비롯해서 최재민 선수 그다음에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선수가 잘 던졌단 말이에요. 예, 막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네. 조상우가 시범 경기 전부터 이제 불안불안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제가 내일 선수의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안타 8개를 맞은 상태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팀이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타 8개를 맞고 팀이 져버렸다 치면은 내일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슬럼프의 기미가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네. 그것을 팀이 이겨줬기 때문에 다음 이번 주에 내일 등판을 하더라도 큰 기복이 없이 호투를 할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더가웃에 들어가면 이제 중계 카메라가 선수를 잡잖아요. 근데 내일 선수가 아주 얼굴이 환하게 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던질 때는 우리 타자들이 커버해 줄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중간 투수들이 잘해 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끼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지난주에 가장 이거 정말 기아 타이거즈 이거 빨리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경기가 2차전 KT하고 4월 16일 날 수요일 경기였는데 네. 최영호 선수의 안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3대 0으로 졌고. 그렇죠. 퍼펙트 나갈 뻔 알았어요. 이 노이트 노런에 네. 이제 눈앞에서 최영호가 이제 안타 하나를 기록하면서 이제 노이트 노런을 깼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KT한테 1승하고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초선 팀이 안타 하나 때려 그런 생각. 근데 오원석 선수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6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라고 치면은 이해가 좀 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평범한 투수한테 결과적으로 27명의 타자가 1안타밖에 못 때렸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범모 감독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저기 해설위원님, 제가 페이퍼를 넉 장이나 준비했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자료가 많아지는데 네. 시간은 55분이 끝나야 돼요. 이제 마무리해야 그래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조목조목 할 얘기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야구 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기록이 쌓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투수로 보자면 한 10승 투수 정도는 아니야.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능력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역량과 정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안 나오면 제가 불안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1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끝으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이번 주. 어제 경기 잠깐 복귀를 말씀- 했어야 예, 되는데 네. 저는 기아 타이거즈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이끌고 있는
곰 군단, 두산 베어스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제는 팽팽했던 경기에서 3개의 에러가 나오면서 자멸을 한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기아 타이거즈가 잘한 것보다도 두산 베어스가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 승수를 하나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 올해 가을 야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위권까지 올라왔는데 기아를 만나면서 또 하가 곡색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게임에 임하는 자세와 이런 그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결여 떨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 임윤님한테 마이크 주면 이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삼성과 주중경기 삼성 대구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LG와의 주말 경기 광주에서 열립니다. 기아는 LG 1위, 2위 한화, 3위 KT 6위군요. 기아는 6위에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최고의 고비가 이번 주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과 LG 트윈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4월 28일에 뵙겠습니다.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